지금부터 학사 행렬이 있겠습니다. 행렬은 학과 기수단, 신입생, 교수단, 총장과 보직자 순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지금 학과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스를 선두로 입장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자, 부의사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부의사장님과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부의사장님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김도영 총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포스텍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전상민입니다.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다양한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창의적인 과학 영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을 목표로 1986년 12월 3일에 개교하여 1987년 3월에 학부 첫 신입생이 입학하였고 대학원 교육은 198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미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학사 7,413명, 석사 7,747명, 박사 3,728명 등 총 18,8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2018학년도 입학식에는 학사과정 335명, 석사과정 165명, 박사과정 79명, 석박사 통합과정 318명 등 모두 897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포스텍은 지난 30년간 매진하고 실현하여온 연구중심 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 창출 대학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세우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고자 전 구성원이 함께 뜻을 모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홍혜승 학생의 18학번 포스테키안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홍혜승 학생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홍혜승입니다. 우선 이 발표를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뒤에서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시는 분들과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신 저희 부모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교정 치료를 하는 중이라 약간 발음이 셀 수 있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등학교에서의 3년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행복한 일도 분명 많았지만 아무래도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 힘들었던 일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수행평가나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 밤새는 일이 연속되기도 하였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내신 등급이 갈려 마음을 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준 것은 포스텍에 입학하고 싶다는 목표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신입생 다짐의 주제가 2018학번 포스테키안으로서 가야 할 길이란입니다. 이 부제를 보며 저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자기소개서에서도 작성하였듯이 일상이 불편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는 제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태도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2월 7일 수요일에 있었던 고등학교 졸업식의 슬로건이 세계로 향하는 담송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우선 여담이지만 담송은 저희 고등학교의 교목이었고 담송인이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를 지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용어입니다. 새 출발이란 단어를 보니 초심이란 단어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초심을 지키지 못하여 안타까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학부생활 4년 동안에는 물론 4년으로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 4년 동안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최대한 끝까지 유지하는 태도로 생활해 나가고 싶습니다. 참고
자료로 조지아 텍의 신입생 환영 연설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요. 기계공학과 2학년 선배가 신입생들에게 조언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10가지의 조언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중 인상적이었던 조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많이 전화하세요 라는 조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터인데 아무리 제가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곳들에 가보세요와 동아리와 대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란 조언도 공감되었습니다. 학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도 구체적으로 열심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생각하세요 라는 조언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문구를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며 현명하게 제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포스트키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의 이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포스트 개석의 학업이 만만치 않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초심과 목표를 잃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하고 싶은 연구나 일을 A4 용지 한 장 정도만 진행하더라도 우리 포스트키안 모두의 페이지를 모으면 약 300점이 넘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한 권의 분량과 비슷한데 이렇게 서로 도와주며 각자의 길에서 초심을 유지하며 노력한다면 18학번 포스트키안 모두가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18학번 홍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 스피치 순서입니다. 오늘 환영 스피치를 해주실 분은 특이하면서 재밌는 분이십니다. 2014년 동아일보 선정 10년 뒤 한국을 빛낼 백인의 선정되었고 공인 프렌치 전문가로 현재 드림 챌린지 그룹의 대표입니다. 산업경영공학과 01학번 안영희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영희 선배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훌륭한 후배님의 스피치에 제가 바로 스피치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생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이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였는데요. 학부생 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오늘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이곳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정선거를 통해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에서 1등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반장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이걸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느낌이 들어 너희들 옆에 여학교와 반팀을 주선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이후로 저에게 미팅을 언제 시켜줄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프레셔, 압력을 견디느라 2달 반 정도 여고 교문 앞을 서성거렸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까지 여학생들한테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 못했어요. 2달 반이나 그렇게 여고 앞을 서성거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학교 복도에서 책을 읽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옆을 지나가고 있던 다른 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속닥거립니다. 저 새끼가 저 새끼 맞다. 또라이 아이가. 정말 2학년 10반 반장이라 하는데 저 친구니? 저 친구 맞아. 저 친구 머리가 이상하구나. 2학년 10반 반장이라던데 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걔네들이 왜 저한테 또라이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죠. 그리고는 2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2달 반이나 여고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더니 대부분의 삼성여고 여학생들은 동아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또라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2번째, 저희는 이웃학교여서 커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아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자기 학교 또라이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학년 10반 반장이라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나는 일이겠죠. 근데 1번과 2번까지 봤을 때 저는 그냥 또라이인데요. 어느 날 이 소문이 돌고 돌아 우리 반 친구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반 친구는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 니 맨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온 줄 알았더만 삼성여고 간다며. 야, 너 매일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온 줄 알았더니 삼성여고 간다면서. 저 왜 그러노? 했더니 친구가 저에게 이 새끼 재밌겠네, 같이 가자 라는 겁니다. 야, 잘 재미나겠구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날 저녁에 우리 반 친구 5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준 그 친구 5명 덕분에 저는 운 좋게 미팅을 성공시키고 운 좋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2001년도에 당당하게 포스텍 신입생이 되었죠. 2018년도에 저의 동문으로 후배로 입학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시절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으면서 동시에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저보다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운이 좋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학교 공부 머리가 남들보다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운 좋게 학교에서 서울대 특별반 이런 걸 만들어준 덕분에 남들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운 좋게 당시의 입시제도가 저랑 굉장히 잘 맞아서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솔직히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포스텍에 들어왔다고 자뻑하고 싶지만 그건 뻥일 뿐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적절한 환경, 적절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저는 이곳에 입학을 했던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이것들은 태어날 때 상수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상수는 여러분들의 수저의 색깔을 결정하죠.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흑수저냐.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어디서 누구를 언제 만날지, 그리고 그들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택당할 수도 있습니다. 멍 때리고 살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선택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멍을 때리지 않고 이 대학, 큰 대자의 배열학자를 쓰는 이 공간이죠. 이 큰 대자의 배열학자를 쓰는 이 공간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혜와 지성과 용기와 대담함을 추구하며 학문을 갈고 닦는다면 여러분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력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던 2002년의 그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버진그룹이라는 회사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일본의 장인과 오타쿠 정신을 탐구하고 싶어서 무일푼으로 일본에 떠나서 37일간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도무지 찾아지지 않는 저라는 사람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인도에 명상을 하러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대학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7개국어를 말하고 쓸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한국어밖에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열받아서 자전거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던 적도 있었고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보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신여자대학교에 가서 손석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부산대학교에 가서 아나운서들의 전문적인 수업을 청강하고 동강하다 보니까 이런 말재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두 대학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생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공대 중에 하나인 포항공대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입니다. 이 인재들과 함께 창의력과 지성을 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밤부터 그리고 오늘 당장 있을 수업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포스텍에서 그 모든 시간을 시작하게 된 것을 굉장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항공대라고 하는 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실험과 도전과 실패 그리고 과감한 가설을 세워서 새로운 상상력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시작하게 된 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이 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정하게 자기다운 삶을 개척하는 이 여행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누구와 어떤 공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씩 잘 선택해가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은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수많은 난제들 중에 몇 가지를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축적의 시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며 저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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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다음은 김도현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입학식에 3번의 스피치가 있는데 가장 지루한 것이 저의 몫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오늘로서 포스텍 기한이 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의 설렘과 기대로 캠퍼스가 활기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젊은이들을 신입생으로 맡게 되어 더욱 기쁘며 그간 헌신적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포스텍은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플래그십, 즉 기함 역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선단을 이끌며 가장 앞장서서 항해하는 플래그십의 임무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전원 단일 계열로 입학하게 된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혁신의 주인공들입니다. 당연히 예기치 못한 폭풍 혹은 파도와 만나겠지만 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강인한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언급한 대로 전원 단일 계열 입학은 포스텍에서 2018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며 여러분은 이를 위해 이름 지어진 무은재 학부의 영광스러운 첫 입학생입니다. 무은재는 우리 대학 초대 총장이신 고 김호길 선생님의 아호로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세계적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한계에 부딪히고 또 그 벽을 뛰어넘은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도 수험 생활에 지쳐 불가능을 생각한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포스텍에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와 국경이란 장벽은 없어질 것이며 지금의 학문과 기술 영역은 서로 그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없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이런 힘을 키우기 위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3개월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SES 프로그램 Summer Experience in Society, 그리고 묵을 통한 학점 취득 등 우리 대학만의 새로운 교육 제도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갖춘 도전적인 포스트테키안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따뜻하고 밝은 미래 만들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문화와 지식이 활발하게 오가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대학 생활에서 스스로의 영역을 한 개의 전공 분야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폭넓은 독서를 통해 동서고금의 지혜를 습득하기 바랍니다. 항상 타인과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포스트테키안 여러분,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며 여러분 삶의 큰 자산입니다. 원대한 꿈은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 모두에 도전하며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는 행복한 포스트테키안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마련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신감 속에서 스스로 가꾸는 것입니다. 포스텍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펼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크쇼 순서로 촉장님, 교수님, 선배와 신입생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토크쇼 진행자 생명과학과 1사학번 김정원 학생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저 오신 분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토크쇼 진행자를 맡은 생명과학과 1사학번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행사는요, 작년 입학식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입학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또 조금 더 재미있는 입학식을 만들어 보기 위해 시작된 토크쇼입니다. 그러면은 토크쇼를 저 혼자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미있는 토크를 진행해 주실 오늘의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1파학번 신입생 패널 11분 반 송승찬 학우님, 그리고 12분 반 최윤선 학우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대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민선 학우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도 교수님 패널인데요.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총장님 김도연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신입생 패널분. 안녕하세요. 전 신입생 송승찬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보통 사람들이 재외국민으로 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일반 수시 전형으로 해서 들어왔고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은재 새내기학부 신입생 최윤선입니다. 저는 일반고 출신이고 대학 선임 과정도 따로 학습하지 않아서 여기 계신 많은 신입생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앉아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장 김도현입니다. 옛날 얘기, 저도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32대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 회장단이 없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3월 달에 새로운 총학생 회장님이 나오신다면 저는 빠르게 물러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무은재학부 4분반의 지도교수를 맡고 있고요. 기계공학과의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 젊은 교수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는데요. 젊지는 않은데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포스텍 9호학번입니다. 여기 9회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패널분들께 이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나오셨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지내셨고 지금 현재 포스텍에서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설포카 아시죠? 포설카라고 할게요. 포설카. 이제 포스텍,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이제 이공계 대학의 3대 대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총장님께서는 되게 신기하게도 그 3가지 대학을 모두 몸소 체험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장님께 이제 직접 모든 대학을 체험해 보신 분으로서 포스텍의 다른 두 대학보다 포스텍이 가진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또 포스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포스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포스텍이 가진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알아서 이렇게 또 포스텍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됐고요. 세상 일은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약점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각자 개개인이 노력해서 그거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대학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구성원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 건 엄청 장점이고요. 평생을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동료가 될 거고 대신에 그렇게 작되는 것은 또 아까 제가 입학 식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노력해서 여러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동성 교수님께도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오늘로 입학해가지고 4년간 대학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혹시 교수님으로서 신입생들에게 바라는 점 혹은 바라는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미 그 신입생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일단 힘들게 공부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냥 다른 그 교수로서의 관점보다는 제가 여기에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여기서 지냈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그냥 이미 쭉 나왔던 얘기 말고 좀 뭐라고 할까요?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아까 그 신입생분이 말씀하셨지만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려라. 이 얘기의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기숙사 생활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드디어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본인이 본인을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건강 관리, 그다음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부모님께서 아마 방학 때부터 압박을 해오실 거고요.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길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걸 매일매일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시다 여기 오셨는데 학기가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은 생전 처음 보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매겨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운 학점과 당황스러운 성적표를 보고 나는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성적표가 집에 언제 날아오나 이것 때문에 계속 집에 가서 확인합니다. 집에 뭐가 왔나? 우편물을 빨리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힘들게 오셨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두뇌, 그 다음에 언제나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잃지 않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고요.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각자의 길에서 최고의 위치가 되어 있을 사람입니다. 그 자존감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동굴에 들어가서 온라인 세계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은 오프라인에 있지 온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다 눈에서 빛이 나오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300명을 졸업할 때는 내가 다 알고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꼭 오프라인에서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신입생 때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막 학업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제가 꼴찌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네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300등을 한다 하더라도 세계에 나가면 네가 세계 300위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포스테키안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성 학우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대학생활 이제 3학년이시면은 대학생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해봤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했던 경험 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딱 한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조심스럽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이랑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자신의 대학 생활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다 안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물론 뭐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뭐 이런 게 화두였지만, 그래도 뭐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목표로 뭐 공부를 하고 뭐 그 외에 뭐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해오셨을 텐데, 대학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아리도 있고, 여러분 포스텍에 들어오신 가장 큰 이유인 공부도 있을 거고, 뭐 연애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시작하는 거는 분명 재밌고 하고 싶고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내가 그 활동에 오히려 내가 휩쓸리는 게 아닐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회의감이 들 때 다시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다시 그런 생활들을 이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끌려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살아가면서 특히 대학 생활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지에 맞춰서 대학 생활을 구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혹시 우리 학교 처음 합격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접하거나 혹은 전화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시 전까지는 한국 대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어느 공부 환경이 저한테 제일 맞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다들 포항공대를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포항공대를 사랑하게 된 거는 사실 면접 때였어요. 그 면접 들어갔더니 그 교수님이 정말 좋아 보이셔서 그리고 뭔가 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대학교들한테 다 답이 오는데, 다른 대학교를 합격했다고 들었을 때는 그냥 아, 합격했구나, 고졸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포항공대를 합격했을 때는 이 베개를 제 얼굴에 맞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정도로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쁘셨나 보네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입학 소식을 들었고, 또 새내기 새로 배움부터 OT도 잘 진행을 하셨고, 이제 이렇게 입학식을 진행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입학식을 진행하면 진짜 우리 학교 재학생으로서 말하자면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저 일단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 지도 며칠이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된다고 입학식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일단 나지 않고, 또 그 많은 신입생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토크쇼를 한다고 무대에 나와 있는 것도 실감이 정말 안 납니다. 근데 일단 포항공대 이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 모두 자기 분야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원 면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곳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많은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미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훌륭한 분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학 생활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설문 혹시 받으셨나요? 네, 그 진행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신데, 이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 토크쇼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몇 가지 질문들을 이용을 해서 토크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는 이것 때문에 포스텍을 선택했다. 이제 많은 선택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3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연구 분야였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학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과학계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만큼 이제 그분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새내기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위와 1위가 남았는데, 혹시 2위가 뭘지 예상되시나요?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사실 그 집과 가깝다는 거 빼고 전부 다 선택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장학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2위가 장학금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포스텍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2위는 바로 장학금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총장님, 혹시 장짜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짜리, 장학금 잘려도 걱정 마라. 네, 장짜리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 잘린다를 일반적으로 줄여서 장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대학의 장학금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해 2017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이 장짜리 가장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약 38%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다라는 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새내기 분들의 질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총장님의 특강에서는 총장님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학금이 잘릴까봐 이것저것 뭔가 마음대로 도전을 못하겠어요 라는
부담을 가지는 새내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총장님, 학생들의 이런 장학금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걱정을 좀 해야죠. 확인해야죠. 뭐 그렇게 장학금이 잘릴 정도, 뭐 장학금 한 번쯤 잘려도 됩니다. 근데 0짜리라고 아세요? 아주 영원히 잘려버리면 안 되니까 공부, 그러니까 학업 성적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사실 기준입니다. 그거는 생활의 아주 미니멈이고요. 그거는 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 다른 걸 도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다 기본적인 삶을 걷어치우고 도전하는 것, 그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와 계신데, 성적 때문에 장학금 잘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학금이라는 거는 저는 뭐 학교에서 지금 뭐 많은 정책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미국 대학의 장학금은 전부 니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면,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이 잘렸는데 어렵다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그건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 뭐 하겠습니다. 그건 할 텐데,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그 향토 장학금이라고 그러나요? 조금 부모님께서 흔쾌히 그런 것도 좀 받아주시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2위까지 알아봤고요. 혹시 교수님 1위가 뭘지 예상이 되시나요? 우리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장점. 제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서요. 일단은 선택지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집하고 멀어서 선택했었어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저의 선택이었는데 1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1위는 바로 소수정예였습니다. 혹시 비상대책위원장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니면 다른 이유 중에서 우리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저도 소수정예였는데, 네, 저는 약간 달랐던 게, 이제 보통 소수정예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뭐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되게, 교수님이 되게 학생에 비해서 많으시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잘 케어를 해준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끌리셨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학생이 적다는 게 학생끼리, 학생 사회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막, 다른 종합대학들 보면은 한 학년에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되게 크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는 사실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정말 내가 알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게 되게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돈독한 사이가 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한 학년에 거의 18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가지고 돈독한 환경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살아간다는 게 되게 좋아서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네. 네, 사실 저도 소수정예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소수정예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저 자신이 조금 학교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한 학년도 아니죠. 한 학부에 막 200명씩 있는 큰 학교들에서는 사실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안 나타나도 아무도 모르고 무슨 수업의 성적을 어떻게 받아도 신경도 안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우리 학교는 한 학과에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이 학교에서 되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소수정예인 우리 학교에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포스텍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전에 사실 총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학교가 작은 만큼 뭐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인간관계가 좁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좁아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단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일찍 졸업하신 선배님의 입장에서 김동근 교수님이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아까 그 총장님 스피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상황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선택과 상황에는 항상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말씀하시는 소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작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주위에 있는 동료들하고 굉장히 끈끈해진다는 건데요. 저도 지금 졸업을 하고 지금 한 20년 더 됐네요. 네, 그랬는데 우리 학과의 제 동기들 말고 정말 다양한 저하고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하고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그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OECD에서 진행했던 미래교육 포럼에서 그러면 이제 향후에 리더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냐 이 두 가지가 꼽혔는데 하나가 문제 해결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협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은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인데 여러분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분들 말고 진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나하고 긴밀한 연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느냐인데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중앙대학교의 이제 종합대학의 교수로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저희 기계공학부의 학생이 1년에 정원이 175명인데 뭐 이러저렇게 해서 한 200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4개 반 정도로 쪼개져가지고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학과에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과에 있는 소속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지내는 몇 명만 굉장히 친하게 지내니까요. 그 친구들의 네트워크에 있는 진짜 긴밀한 네트워크보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끈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었던 교수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 그때 지도학생이 저희 기계공학부의 지도학생이 한 70명 정도 배정됐는데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 지도학생인지 일단 생각할 수가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 4분반에 11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훨씬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점입니다. 여러분이 꼭 극복하셔야 되고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대학하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동아리 활동 통해서 다른 대학하고 교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또 여름방학이 3개월입니다. 여러분이 계획만 잘하시면 졸업생처럼 학기 중에 갑자기 어딜 갔다 오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플랜을 잘 짜가지고 오랫동안 해외에 배낭여행을 다녀오실 수도 있고 또 SES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이 안에서 가져가시고 더 큰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깥에 나가서 펼쳐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2018학년도부터는 모든 신입생들이 단일 계열로 선발이 됐는데 요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지망하는 학과는 어디일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럼 3위는 먼저 가볍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전자전기공학과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위부터 또 토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2위 어떤 학과가 선정이 됐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새내기 새로부터 기간 동안 여러 친구들이랑 많이 희망하는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로봇공학이나 항공우주 이런 기계 쪽 또는 전자전기 쪽 이런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3위에 전자전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2위가 기계공학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윤선 학우께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화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신은 화학과를 선택했지만 아마도 2위는 기계공학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아니나 다를까. 혹시 대본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맞춰주시는데 2위는 기계공학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실제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솔직히 저는 전부 다 단일 계열로 한다고 했을 때 약간 특정한 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몰려서 몇몇 학과들이 되게 소외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마 학과별로 잘 나누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 유심히 보게 되는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제 여러 분포 중에서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약 12% 정도로 꽤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특이하게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공학과가 2위로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여쭤보자면은 혹시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 혹은 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자신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후회 없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계공학과가 1위가 아니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니까 기계공학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스갯소리고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받았던 걸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 주시는 걸 받아먹는 주입식 교육 같은 걸 해보니까 선택지에 그러니까 1, 2, 3, 4, 5번도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1개 학과인가요? 10개 학과가 이제 아마 10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자유가 생겼구나.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즐겨야 되는데 그걸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기계공학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학에 지금 신입생을 받아온 모든 학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고 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무은제 학부에서 지내시면서 다양한 학과를 경험해 보실 텐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력, 협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협력하는 괴짜가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대화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학과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학과의 이수학점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 복수 전공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요. 내가 꼭 뭐 전자전기공학과와 기계공학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뭐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전혀 다른 뭐 화학과, 생명과 이런 데는 전혀 다른 데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가서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 뭘 좋아했지? 이런 것들을 진짜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 분들이니까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망하는 학과 1위를 알아볼 텐데요. 1위 확인하기 전에 혹시 총장님 혹시 1위가 어떤 학과일지 예상되시나요? 예상은 안 되는데 저보고 그냥 뭘 선택하려냐 그러면 저는 한 40년 전에 재료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가서 하면은 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점도 잘 받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공을 지금 뭔가 하나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걸 계속 지켜나가도 좋지만 한 학기 지나고 나서 그게 바뀌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게 와닿아서 그걸 선택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초월한 아주 현명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내가 지망하는 학과 1위는 바로 화학공학과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자연계열인데 전반적으로 자연계열보다는 그래도 공대다 보니까 공학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총장님, 이제 이번 2018학년도에는 전원 단일 계열로 이제 선발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제도를 도입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과감한 결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데에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전원 단일 계열 입학에 깔려있는 어떤 총장님의 생각 혹은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뭐 저 한 사람의 결단으로 된 일은 아니고요. 우리 전체 교수님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히 포스텍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텍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 전체를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전체 교수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21세기는 벌써 꽤 됐죠. 융합 화두입니다. 융합. 그러니까 전공 지식 하나를 깊이 파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 생물학 이런 데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갖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제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데 깊게 파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을 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깊게 팠는데 요만한 폭으로 파고 들어가면 내 키만큼만 파면 더 이상 못 팝니다. 자기 키만큼만 파면. 그렇죠? 깊게 파기 위해서 시작은 넓게 파야 됩니다. 넓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 학부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를 다 이렇게 골고루 넓게 섭렵해서 그러다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전공이 정해지면은 그러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학부에서 자기 스스로의 전공 영역을 국한하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제 21세기의 포스테키안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체 교수님들 또 학교의 구성원들이 전부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이제 2018학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뭐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사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나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신입생들이 총장님, 교수님, 선배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했던 질문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모아서 한 가지씩 물어보는 2018 새내기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그러면 총장님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스텍은 단과대학이 하나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과의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 있는 우주항공공학과 등이 포스텍에는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장기적으로 추가로 전공학과를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닉네임 선봉 1분 반 짱짱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봉 1분 반 짱짱맨님. 전공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대답하고 결국 비슷한데 전공 분야에 가서 깊이 파는 것은 대학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대학원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 학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부는 넓게 시작하는 게 저는 굉장히 훨씬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대학교마다 그 역할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은 경영학과로 해서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깊게 파는 데는 예를 들어 그런 데서는 호텔 경영학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공학의 기초는 물리학, 기계과가 아닙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도 있고요. 물론 기계과에 있죠. 그래서 그 꿈은 계속 간직하면서 이렇게 넓게 시작하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총장님께서 만들고 싶은 포스텍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오는 질문이에요? 그는 또 며칠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때 질문을 해서 그때 대답했는데
그 꿈은 진짜 포스텍 한번 세계적인 대학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서울에 있지도 않고 포항에 있지 않습니까? 포항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도전 정신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이렇게 입학하게 된, 아까 우리 김동선 교수께서도 그랬지만 다 여러분들 도전 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포스텍 뭐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진짜 잘해서 여러분들이 50대 60대 됐을 때 내가 진짜 그때 포스텍 학생으로서 참 자랑스러웠다. 포스텍이 그때 되면은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제일 가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왔는데요. 재능이 있는 학생,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을 더 좋아하시나요? 평범한 학생이라도 열심히 하면 뛰어난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가 질문인가요? 제가 누굴 좋아하냐는 거. 네. 저는 열심히 하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고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게 성적이 좋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재능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다음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학원생이 뭐 안 씻고 막 수염이 이렇게 난 상태로 저를 찾아오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 것보다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주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원래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머지 일에 다른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앉아 있는다고 뭐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뭔가 아까 제가 그 신입생하고 졸업생 스피치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그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느낌으로 무언가 하시고 계시면 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의 끝에 이 모든 달려가는 곳의 끝에 종점이 같지 않습니다. 결승점이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걸 하십시오. 이 정도입니다.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배님께 또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학부모님들도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포항공대에서 한 달간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서 입을 잘못 열면 신입생 여러분들의 용돈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저의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맹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멈 최소한 30만 원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30만 원은 정말 학식만 먹고 정말 처음 가서 공부만 하고 방 들어와서 자고의 생활을 하려면은 사실 30만 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학식이 3,000원에 하루 3끼 먹으면 9,000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좀 대학생다운, 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좀 밥도 한 번씩 먹으러 나가고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다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도 실제로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50만 원이 뭐 전부 용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학기 근로를 하실 수도 있고 과외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실 수 있는데 저는 아마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그 정도라고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투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다음으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거 새내기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사실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막 죽어라 마셔라 오늘 해 뜨고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 별로 나가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또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친해지고는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인간관계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말인데 왜냐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셔요. 제가 한 소주는 취급도 안 하고 이제 맥주로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라서 일단 술자리를 가고 싶지만 술을 못 마시는 게 부담스럽다. 인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막 강권하고 막 선배가 막 술 마셔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오히려 막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빨리 빨개져서 막 반잔밖에 안 마셔도 얼굴 빨개지면은 막 선배들이 주변에서 막 그만 마셔라. 너 더 마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상태 진짜 안 좋아서 마시면 안 된다고 막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술자리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1학년 초반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막 선배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대부분 술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약간 내가 술자리에 안 나가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살다 보면 친해질 사람은 다 친해지게 돼 있고요. 안 볼 사람은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사실 네. 진짜 친해질 사람은 굳이 술 마시지 않아도 맨날 얼굴 보는 분반 친구들 당연히 친해지게 돼 있고요. 동아리 같은 취미 활동 같이 하면은 굉장히 친해지게 돼 있고 굳이 술 안 마셔도 자치단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사실 충분히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술자리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술자리가 막 앞에서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죽을 때까지 마시자, 막 달리자, 막 오늘 먹고 죽자, 막 술 게임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니까 막 술 게임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술이 한 잔 있고 한 잔 훌쩍훌쩍 하다가 끝나고 이런 술자리도 되게 많아서 막 술자리는 다 막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시고 부담 없이 술자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내기들에게 또 친구들이 질문을 해줬는데요. 다가올 여름방학에 혹시 뭘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거 거의 모든 과목이 좀 부족해서 이 첫 학기를 다녀보고 일단 뭔가 부족한 거를 좀 찾아서 그걸 좀 메꾸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할 친구들을 몇 명 찾았고 더 찾을 계획이고 그러면서 이 방학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꼭 정식 동아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신데요? 포뮬라 자동차 경주차를 다 만드는 자작 자동차 동아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은 11분만 송승찬 사부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포스텍 18학번으로서 너는 무엇을 이루고 싶니? 라는 굉장히 건설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또한 신입생 창의 IT 빼고 다 단일 계열로 입학을 했잖아요. 저도 단일 계열로 입학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화학과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화학과를 희망하게 된 이유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육청 지원으로 근처 대학에서 화학 실험 동아리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 과정을 배우다 보니까 화학에 흥미가 생겨서 화학과를 희망하게 됐는데 여기 포스텍에 들어오면 단일 계열이니까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면 그 과목들에도 흥미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만약 다른 과를 찾게 될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융합 학문의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화학과의 다른 여러 학문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과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저의 진로를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런 학생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학에 와서는 동아리나 강연, 준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신입생들도 그렇지만 신입생 학부모님들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새내기 분들의 어떤 미래 혹은 대학 생활에 많은 걱정 그리고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 격려 말씀을 학부모님들 그야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 포스텍의 자제분을 입학시키는 거 사실 큰 축복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런 대학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대학 저 대학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대학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계에서도 이런 대학 찾기 힘듭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것 더 있고 계속 더 만들어 가야겠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에 이렇게 자제분들 입학시킨 것 큰 축하드리고요. 부탁을 하나 이렇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부탁을 올리면은 우리 지금 18학번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 달라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도 못할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이미 키우셨습니다. 이제는 내보내세요. 바깥으로.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살아가게 내팽개쳐 두십시오. 이게 저는 자식이 부모를 걷어차고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불효인데 대신에 부모가 걷어차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제는 충분한 다른 어느 젊은이들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 18학번 포스텍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삶을 자기가 영위하고 자기가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발로 걷어차서 내보내십시오. 난 다 키웠다. 이제 나는 걱정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열심히 전화하고 열심히 그러지 않을까. 하여튼 그거는 그냥 이렇게 부탁 삼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모두에게 흰 도화지, 대학생활이라는 흰 도화지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지내시면서 가장 사랑하는 동아리를 만나서 20대의 열정을 불태우시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더 하시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활동을 해보시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로 이 대학생활이라는 흰 도화지를 예쁘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쇼를 함께 해주신 총장님, 교수님, 비상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새내기 패널분들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생명과학과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행사 안내서 뒷장에 나와 있으며 포스텍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부의사장님, 교수님들이 퇴장하시겠습니다.